힘없이 뒤돌아서 그대의 모습을 흐린 눈으로 바라만 보네. 너는 알고 있어 우리의 사랑은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서로가 원한다 해도 영원할 순 없어요. 저 흘러가는 시간 앞에서는 세월이 가면 가슴이 터지는 듯한 그리운 마음이 빛난다 해도 한없이 소중했던 사랑이 있었음을 잊지 말고 기억해줘요. 세월이 가면 가슴이 터지는 듯한 그리운 마음이가 빛난다 해도 한없이 소중했던 사랑이 있었음을 잊지 말고 기억해줘요. 세월이 가면 가슴이 터지는 듯한 그리운 마음이가 빛난다 해도 한없이 소중했던 사랑이 있었음을 잊지 말고 기억해줘요. 아니 벌써 해가 솟았나. 창문 밖이 워낙에 밝았네. 가벼운 아침 발걸음 모두 함께 꽃노래 부르며 밝은 날을 기다리는 부푼 마음 가슴에 가득 이리저리 지나치는 정다운 눈길 거리에 닿네. 아니 벌써 밤이 깊었나. 정말 시간 가는 줄 몰랐네. 해저문 거리를 비추는 가로등 하얗게 피었네. 밝은 날을 기다리는 부푼 마음 가슴에 가득 이리저리 지나치는 정다운 눈길 거리에 닿네.
아니 벌써 밤이 깊었나. 정말 시간 가는 줄 몰랐네. 해저무 거리를 비추는 가로등 하얗게 피었네. 밝은 나를 기다리는 부풀 마음 가슴에 가득 이리저리 지나치는 정다운 눈길 거리에 찾네. FM 95.9MHz MBC 라디오입니다. HLKV SFM. 당신의 더 나은 카라이프를 위해 기아가 직접 운영하는 기아 렌터카의 빈틈없는 관리를 받아보세요. 스마트 카라이프 기아 렌터카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Alright 새로운 이 기분 그좀 느낌 그래 완벽한 이 지금 All that music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할 수 있잖아 Everyday all day all that music 그때 그 시절 음악여행 낭만가요.
멈춰진 하얀 싸늘이 심어가는 눈빛 작은 그 무엇도 해줄 수가 없었던 나 비라도 내리길 바랬지 며칠이 갔는지 몰랐어 그저 숨쉬는 게 허무함만 느껴질 뿐 정치하기 딱 좋은 나이 13살. 지금까지 기획 남태정, 취재 행수, 그리고 저는 아나운서 김수지였습니다. 행수, 이제 진짜 우리 인사할까요? 네 행수, 빠이, 행빠.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언제나 당신 곁에 아임유아 에너지 GS칼텍스 협찬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삼각지역과 이태원역 부근 집회 행진이 진행 중입니다. 일대 지나시는 분들 참고하셔야겠는데요. 정체가 아주 심하진 않지만 혼잡하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강 다리 중에 양화대교 강북쪽으로 정체가 꽤 심한데요. 합정역까지는 계속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강변북로는 구리방향 마포에서 반포까지, 이후로 성수대교 일대가 밀려있고 올림픽대로도 하남방향 여의도에서 영동대교까지 긴 구간 속도가 떨어지는데요. 여의도 부근에서 작업하느라 속도가 더 많이 떨어집니다. 강서쪽은 잠실에서 동호대교까지 올림픽대로가 정체고 북부간선도로 동에서 하월구까지 어렵습니다. 박윤경입니다. 언제나 당신 곁에 I'm Your Energy GS칼텍스 협찬 57분 교통정보였습니다. 얘그가 간판용 LED 모듈 국내 제조사 맞지라이? 네, 지오큐 LED 맞습니다. 간판용 LED 모듈은 지오큐 LED 나이가 다제 국내 생산으로 품질 하나는 확실하제. 맞아요. 간판용 LED는 역시 지오큐 LED더라고요. 아, 그래서 지오큐 하는구나. 지오큐 LED. 니 써봤나?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버스에서 차에서 여기저기서 들리는 라라라 라디오 광고. 예! 식당에서 집에서 여기저기서 들리는 라라라 라디오 광고.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MBC 라디오 재난안전 캠페인입니다. 겨울철에는 눈이 내리고 기온이 떨어지면서 안전사고가 특히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파, 강풍, 대설과 같은 예보가 내려지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야외 활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외출 시에는 방한용품을 착용합니다. 주거지와 차량에는 난방기기, 스노체인처럼 월동용품을 마련해야 하고요. 눈이 내리면 수시로 치우고
빙판길엔 염화칼슘과 모래를 뿌려 미끄럼을 예방합니다. 미리 대비하면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MBC 라디오 재난안전 캠페인이었습니다. FM 95.9MHz MBC 라디오입니다. HLKV SFM. 소식 들었어요? 캐스퍼가 결국 일을 냈더군요. 필요사항 다 담고도 1,000만원? 지금 캐스퍼 온라인에서 진실을 파헤쳐봐요. 현대자동차 캐스퍼 D 에센셜이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MBC 정오 종합뉴스. 안녕하십니까. 12월 2일 금요일 정오 종합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전국 철도 노동조합이 코레일과의 노사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오늘부터 예고됐던 파업을 철회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전철은 정상 운행 중이지만 KTX의 경우 평상시에 68%만 정상 운행되는 등 열차 운행에는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이 오늘까지지만 여야는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 처리 문제를 놓고도 대립하고 있습니다. 12구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김광호 서울지방경찰청장을 불러 조사 중입니다. 참사가 발생한 골목 주변에 불법 구조물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해밀턴 호텔 대표이사도 소환됐습니다.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관련 첩보에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늦게 결정됩니다. 한국 축구대표팀이 오늘 밤 12시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로 포르투갈과 격돌합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지금 당장 알아야 할 연말정산 공식. 연말정산에 삼성증권을 더하면 세금 부담이 빠지니까 답은 뭐다? 삼성증권 연금. 당신의 연금 오늘 삼성증권에서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가입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두. 1907년 알로이스 알츠하이머병을 최초로 발견하다. 2022년 피플바이오 알츠오 진단을 돕는 기술을 발견하다. 당신의 혈액으로부터 알츠하이머를 보는 새로운 시각. 알츠오. 알츠오는 혈액으로 알츠하이머 진단을 돕는 의료기기입니다. 광고 시면 피해. 밤새 협상을 진행한 코레일과 철도노조가 잠정 합의에 성공했습니다. 노조는 예고했던 파업을 철회했습니다. 박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젯밤부터 시작된 코레일과 철도노조의 협상은 새벽 4시가 넘어서야 끝이 났습니다. 5시간의 협상 끝에 양측은 잠정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지난해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임금 인상분을 반영해달라는 노조의 요구사항을 코레일이 일정 부분 받아들여 극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노조는 코레일이 기재부와 협의해 대법원 판결에 따른 실적급여 증가분을 인건비와는 별도로 3년에 걸쳐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의 또 다른 요구사항이었던 승진 포인트 제도는 이르면 2025년부터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오봉역 사고와 관련해서도 코레일이 안전인력을 충원해 3인 1조가 작업할 수 있도록 합의했습니다. 양측의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노조는 파업을 철회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전철은 정상 운행 중입니다. 하지만 열차 운행에선 다소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레일은 KTX의 경우 평상시에 68%, 무궁화호는 63%, 새마을호는 거의 절반가량만 운행될 예정이라며 차차 정상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시멘트에 이어 정유, 철강, 컨테이너 등 다른 분야로 업무 개시 명령을 확대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정유, 철강, 컨테이너 등 물류 대란이 현실화하고 있는 다른 산업 분야에서도 피해가 크게 확산하면 업무 개시 명령을 즉시 발동할 것이라며 피해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화물연대 파업 9일째를 맞아 철강업계 출하 차질 추산액이 1조 원을 넘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어제까지 철강업계 출하 차질 규모는 1조 1천억 원으로 정부가 출하 차질 규모를 파악한 4대 업종, 시멘트, 철강, 자동차, 정유 중 가장 피해가 컸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이 오늘이지만 여야는 여전히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처리 지연에 대한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고 있는데 이상민 장관의 해임 건의안이 논의될 본회의 개회 여부를 놓고도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건휘 기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오늘 국민의힘은 시한 내 처리가 어렵게 됐다며 그 책임을 민주당에 돌렸습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표 예산을 늘리는 데만 혈안이 돼 국정 운영의 필수적인 예산은 전액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며 국정 발목 잡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의 정권을 맡기고 지난 문재인 정권 5년의 잘못된 것을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라 발전에 꼭 필요한 예산들 이런 것을 넣은 것을 모두 삭감하고 있고. 조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12월 9일까지인 정기국회 회기 내에는 예산안 논의에만 집중하자고 요구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 여당이 예산안 처리는 방기한 채 국정조사 회방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예결위 예산 조정 소위를 계속 파행시키면서 심사에 불참하고 처리를 지연시킨 여당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없었습니다. 그래놓고선 이제 와서 장관 해임안보다 예산안 처리가 우선이라는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민생경제의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대안 예산을 만들어 최대한 신속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예산안 심사의 변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 처리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를 열어 해임 건의안을 보고하고 다음 주 월요일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국민의힘은 해임 건의안이 처리될 경우 예산안 심사도 제대로 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12구 참사 부실 대응을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김광호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참사가 발생한 골목에 무단 증축을 해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고 있는 해밀턴 호텔 대표도 소환됐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오늘 오전 10시 특수본에 출석했습니다. 12구 참사로 소환된 경찰 간부 중 최고위직입니다. 저는 지난번 11월 17일 날 국회에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이야기를 했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특수본은 소환에 앞서 어제 김 청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른바 윗선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된 겁니다. 특수본은 김 청장을 상대로 참사 상황을 인지하고 보고받은 시점과 대처 과정, 사전에 기동대를 배치하지 않은 경위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참사 발생 골목에 불법 구조물을 설치해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고 있는 해밀턴 호텔 대표도 오늘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희생된 분들한테 마음속 깊이 애도를 하고 유가족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밀턴 호텔은 해당 불법 구조물을 철거하라는 용산구청의 통보를 무시한 채 2014년부터 5억 원이 넘는 이행 강제금만 내왔습니다. 특수부는 이 과정에서 용산구청 등과의 유착관계가 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참사 이후 운영되어온 정부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해제됩니다. 정부는 앞으로는 지원단 체제로 전환해 유가족 지원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태훈입니다. 법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안보라인 정점인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찰과 전 정부 안보라인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이어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송구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오늘 아침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리는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소명하실 건지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 전 실장은 2020년 9월 고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한 것처럼 몰아가도록 지침을 내리고
이에 배치되는 첩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100종 넘는 구속영장에 당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이 대북 정세를 고려해 자진월북으로 몰아갔다는 주장을 상세히 적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당시 국가안보실과 각 기관들의 업무 과정에서 서 전 실장이 최종 결정권자이자 최종 책임자라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서 전 실장 측은 북한군이 자진월북자에게 총격을 가한 사실이 알려지면 대북 관계는 오히려 악화된다며 월북으로 조작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영장 심사를 하루 앞둔 어제는 문 전 대통령까지 자신이 보고를 직접 듣고 최종 승인했다며 도를 넘지 말라면서 검찰 수사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대표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고 있고, 서 전 실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 또는 내일 새벽 무렵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송구민입니다. 축구대표팀이 오늘 밤 강호 포르투갈과 월드컵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 나섭니다. 벤투 감독은 부상에서 회복 중인 김민재와 황희찬 선수에 대해 출전이 불확실하다고 밝혔는데요. 선수들은 진정한 원팀의 힘을 발휘해 16강에 진출하겠다는 각오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규묵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쩌면 이번 대회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훈련. 선수들은 밝고 유쾌한 분위기 속에서 포르투갈전을 준비했습니다. 종아리 통증 때문에 전날 훈련에 불참했던 김민재는 자전거를 타며 회복에 집중했고, 허벅지 부상을 당했던 황희찬은 정상적으로 훈련을 소화했습니다. 두 선수 모두 출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벤투 감독은 공식 기자회견에 참석해 김민재는 상태를 더 지켜봐야 하고 황희찬의 출전 여부도 불확실하다고 밝혔습니다. 16강을 위해선 승리는 물론 경우의 수까지 넘어야 하는 험난한 상황. 주장 손흥민은 안면부 골절 수술을 받았고, 수비의 핵 김민재는 종아리 부상, 황희찬과 김진수도 허벅지 부상을 안고 있어 팀 전력은 100% 상태가 아닙니다. 벤투 감독도 선발진의 변화를 고려하고 있지만 선수들은 오로지 팀을 먼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찬이가 운동 훈련을 하고 있고 포르투갈전에서도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좀 더 우리 공격 측면에서 저보다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파괴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 믿기 때문에. 축구대표팀 나상호 선수입니다. 피파 랭킹과 선수들의 이적료 가치, 개인 기량 등 거의 모든 면에서 포르투갈의 우위가 예상됩니다. 포르투갈은 조직력은 물론 신체적인 면에서도 다양한 포지션에서 강점을 가진 선수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최선의 결과를 위해 싸우는 걸 막을 수 없습니다. 이기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축구대표팀 벤투 감독입니다. 하지만 선수들은 하나로 뭉쳐 싸우겠다며 다시 한번 원팀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지난 두 경기를 통해서 정말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생겼고, 또 자신감이 생겼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싸운다면 밀릴 수는 있겠지만 팀적으로도 하나가 되어서 잘 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축구대표팀 이재성 선수입니다. 할 수 있다. 흔한 것 같지만 긍정의 힘을 가진 이 메시지가 기적에 도전하는 태극전사들을 더 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도하에서 MBC 뉴스 정규묵입니다. 일본이 독일에 이어 스페인마저 꺾고 죽음의 조로 불린 2조 1위를 차지하며 아시아 국가로는 최초로 2대회 연속 16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일본은 칼리파 스타디움에서 열린 스페인과의 조별리그 2조 최종전에서 0대1로 뒤진 후반 도안 리스와 다나카의 연속골로 스페인의 2대1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경기에 패한 스페인도 승점 4점에 머물렀지만 코스타리카를 4대2로 꺾은 독일의 골득실이 앞서며 조 2위로 16강 티켓을 따냈습니다. 한편 앞서 열린 F조 최종전에서는 모로코가 캐나다를 2대1로 물리치며 36년 만에 16강 진출에 성공했고, 피파 랭킹 2위 벨기에는 크로아티아와 득점 없이 비겨 조 3위에 머무르며 조별리그 탈락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2,98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711명이 적고 2주 전과 비교하면 3,588명이 더 늘어난 규모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30명 줄어든 460명으로 2주째 400명대를 기록했고, 사망자는 53명으로 전날보다 9명 줄었습니다. 냈습니다. 중부 내륙 산간에 내려졌던 한파특보가 모두 해제된 가운데 낮부터는 추위가 차츰 누그러져 중부지방도 영상권을 되찾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도, 대전 4도, 대구 6도 등으로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새벽부터 낮 사이 서울 등 수도권에 눈이나 비가 오겠고 남부지방에서는 내일 밤새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서울 지방의 현재 기온은 영하 1도입니다. 스페인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관과 총리실, 공군기지 등 스페인 곳곳에 폭발장치가 있는 소포가 배달됐습니다. 스페인 정부는 소포들이 스페인 내부에서 발송된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의 배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명아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스페인 당국은 지난달 24일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에게 우편으로 폭발물이 배달됐다고 밝혔습니다. 그제 스페인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관에서 배달 소포 폭발로 직원 1명이 다치자 하루 만에 이같이 발표한 겁니다. 마드리드 외곽의 공군기지와 국방부청사, 스페인 북동부의 군수업체, 미국 대사관 등에도 유사한 형태의 의심소포가 배달됐으나 경찰, 보안팀 등이 처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최근 스페인 전역에서 소포에 담겨 배송된 폭발장치는 모두 5개로 소포 안에는 화약과 함께 화약을 태울 수 있는 전기 점화 장치가 들어있었다고 외신은 전했습니다. 스페인 당국은 사건 조사를 위한 1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폐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스페인 당국은 해당 소포들이 모두 스페인 내에서 발송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사건을 테러 행위로 규정하고 배후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스페인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는 침략국이 테러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다며 러시아를 배후로 의심했지만 스페인 당국은 수사 초기 단계인 만큼 섣부른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밝히며 공공건물의 보안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조명합니다. 서울시가 월드컵 조별 예선 마지막 경기인 포르투갈전 거리 응원에 대비해 지하철 2, 3, 5호선을 경기 종료 때부터 새벽 3시까지 특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심야버스는 14개 노선에서 정상 운행되며 경기 당일 새벽 2, 3시에 광화문 등 도심 일대 집중적으로 배차됩니다. 시는 또 광화문 일대가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응원 참가자 집결 시간인 밤 9시부터 막차 시간까지 세종문화회관 버스 정류소 2개를 임시 폐쇄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및 대북 제재 회피 등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개인 8명과 기관 7곳을 추가로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추가로 제재를 받게 된 개인 8명은 유엔 제재 대상인 북한은행 등 금융기관 소속으로 핵미사일 관련 금융거래에 개입하거나 선박간 불법 환적을 통한 유류 등 제재 물자 운송에 관여했다고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북한의 불법 금융활동을 도운 조선은금회사와 노동자 송출을 맡은 남강무역, 제재 물자 운송에 관여한 선박회사 등 기관 7곳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대를 유지했지만 오름폭은 전월보다 0.7%포인트 줄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109.1로 작년 같은 달보다 5% 상승했습니다. 물가는 5%가 넘는 상승률을 이어가고 있지만 지난 7월을 정점으로 점차 둔화하는 추세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의 외국산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와 관련해 법안에 결함이 있다고 인정하며 향후 수정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는 해결돼야 하는 문제라고 말해 국내 전기차 수출 차별 문제도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정오뉴스 환인제약, 삼성증권, 주식회사 피플바이오 공동 제공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김정근, 이선영이었습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18분입니다. MBC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역세권, 빅스케일, 비즈니스 특화 공간, 그리고 다이렉트 패스 시스템까지 지식산업센터가 꿈꾸던 모든 특권이 펼쳐집니다. 군포 역세권과 미래비전을 품은 신개념 지식산업센터 테리아츠 문의 031-427-7730 태양건설, SK에코플랜트, SKDMD 평택의 비전을 여는 눈부신 변화가 시작되는 것 안중역 개통 예정으로 더 빠른 광역교통망
평택의 거대한 비전을 넘어선 1571세대 대단지 프리미엄까지 평택 화양지구 첫 자리, 그 위에 힐스테이트. 12월 오픈 예정. 1855-1571 힐스테이트 평택 화양. 현대엔지니어링. 남양주 덕소에서 누리는 프리미엄 라이프 밸런스. 도심역 한양수자인 리버파인. 전용 39부터 84제곱미터까지 다양한 평면 구성과 908세대 대단지. 조정 대상 지역 해제로 가까워진 내 집 마련의 기회. 12월 12일 특별 공급. 13일 1순위 청약 접수. 견본주택 관점 152-4048 주식회사 한양. 비대면 생활 방식이 확산되면서 많은 청년들이 사회관계에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세상과 거리를 느끼는 청년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 주세요. 마지막에 마음을 여는 열쇠는 우리의 작은 관심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지금 시각은 12시 20분입니다. 이윤석 신지의 싱글 방글쇼. 안녕하세요, 이윤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지입니다. 어제 그제 추위도 서서히 풀리고 오늘은 금요일, 평소보다 더 특별한 금요일입니다. 그렇죠. 자, 금요일 밤 12시 느낌부터 스페셜하지 않습니까? 자, 오늘 우리의 밤은 낮보다 아름다울 겁니다. 자, 이윤석의 월드컵 전망 오늘 결정판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무조건 승리입니다. 자, 첫째, 오늘 새벽 일본의 기운 요거를 쪽쪽 빨아들일 때입니다. 아, 좋은 방법이네요. 그래요, 뭐 가까운 나라 일본 이럴 때는 도움 한번 받아요. 좀 기 좀 주라. 자, 두 번째는 바싹 오른 독. 진 것도 억울한데 막판에 어이없는 판정으로 벤투 감독이 퇴장까지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오히려 강력한 투지의 불씨가 되리라. 그분은 뭐 일관성 있게 또 고르셨던데. 그러니까. 아무튼 예, 세 번째도 있나요? 있습니다. 자, 조별리그 세 번째 경기가 포르투갈전이다. 여기서 뭐 좀 떠오르는 게 좀 있을 텐데. 있습니다. 예. 2002년.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경기에서 박지성 선수의 골로 월드컵에서 포르투갈을 이긴 첫 번째 아시아 국가가 됐어요. 자, 그게 누구다? 우리다. 우리. 우리다, 우리. 예. 이번에도 다시 한번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아유, 좋습니다. 자, 예. 우리가 잘 해봐야 돼요. 그럼요. 자, 기분 좋게 달립니다. 자, 신성우입니다. 내일을 향해.